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저희 태니가 자폐 경계선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을 받고 저희는 센터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받으러 가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선배 엄마들이 되게 많았고 그분들이랑의 대화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을 정보로만 남길지 아니면 적용을 해볼지는 자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테니의 식단 관리를 한번 2주 정도 해보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히 제가 드리는 하나의 팁 정도이지 꼭 모두가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식단 관리라는 정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약간 흘려듣듯이 들었던 정보였어요. 혜니가 너무 자주 아파서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뭔가 보조제를 먹거나 한약을 좀 먹이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의원을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태니는 날 때부터 조금 몸이 약한 아이였더라고요. 태니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왕으로 출산을 했고요. 모유 수유도 1개월 미만입니다. 태어난 지 5일 무렵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황달치료, 그리고 요로 감염, 로타 장염, 코로나도 걸렸었고요. 살모넬라로 입원 치료도 했었고, 기관지염, 수족구, 또 지속적인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너무 자주 항생제를 먹고 있었고, 자주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호흡기 질환이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때는 심장이 덜 다쳤었고 대천문이 빨리 다쳤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의료적인 소견들이 있어서 병원을 정말 지속적으로 다녔었고요. 물론 지금은 괜찮지만 이때는 사실 태니 데리고 병원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었어요.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런 거는 늘 있고요. 매일매일 코를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예요. 그래서 자주 긁고 피부에 피딱지도 많이 생겼고 긁느라 잠도 잘 못 자고 또 어떤 날에는 피부에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와서 빨갛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응가는 소화가 좀 잘 안 된 응가가 좀 자주 있었고요. 냄새가 좀 많이 심했고 응가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했어요. 어, 저는 아이가 이런 알러지와 아토피 그리고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아이가 자폐 경계선 그리고 발달 지연 문제랑 사실 큰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치료 과정들이 있는 중간에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특히나 태니가 급격하게 자폐 비슷한 성향이 나온 게 제가 둘째를 출산을 하러 간 동안 제가 집을 비웠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상호작용을 신경 써서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상호작용을 많이 신경 써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해주는 식단으로 태니가 식사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조미료와 설탕 같은 걸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런 조미료나 설탕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아무래도 아이에게 먹이셨었고 이때 태니는 전에 먹어본 적 없었던 전이나 국수 등도 사실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빵이나 과자도 좀 자주 먹었었고요. 태니가 모유 수유를 많이 하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유제품을 많이 신경 써서 먹였었어요. 항상 우유나 치즈를 꼬박꼬박 챙겨 먹였었고요. 요거트, 요구르트 다양한 것들 많이 먹였어요. 파스타와 국수, 시리얼, 빵 같은 걸로 간단히 한 끼 정도는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밥을 먹이는 게 힘들기도 했고요.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이나 주위의 어르신들이 저보고 애 밥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유별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 좀 컸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한 끼 정도야. 그리고 사실 대충 먹이면 저도 편하니까. 그렇게 먹이려고 했었습니다. 급격하게 발달 속도의 문제를 느꼈던 것은 24개월 무렵이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식단적인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로 아이가 정말 몸이 약해져서 너무 계속 아팠거든요. 그때마다 저도 같이 아프다 보니까 저희 둘 다 너무 힘이 들었고요. 그리고 태니에게 항생제 치료가 지속적이었다 보니 장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 소개되고 있는 식단은 키토제닉이라든지 글루텐과 카제인을 제한하는 식단 등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식단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고, 사실 못 먹는 게 많아지는 거는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섣부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책으로 먼저 충분히 좀 정보를 얻고 진행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된 책들이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이 네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만 몇 부분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장누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글루텐과 카제인에 대한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성인이나 아이 모두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빵이 주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었어요. 물론 매 끼니를 차리고 요리하는 번거로움은 제법 큽니다만 이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리를 절대 잘하지 않아요. 잘한다, 못한다로 나눴을 때 저는 비교적 못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각이 되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이든 잘 먹는 편이에요. 사실 웬만한 모든 요리에는 간을 별로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료 본연의 맛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먹는 거에 익숙해졌던 테니도 간을 하지 않은 음식을 아직도 너무나 잘 먹고 있어요. 특히 테니는 돈가스나 튀긴류의 음식을 평소에 거의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요. 돈가스보다는 나물 비빔밥을 좋아하는 식성의 아이로 자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과 밀가루에 대한 제한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 유제품은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먹이는 편이었고요. 했던 제가 적용해본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한 시도는 저도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매 식사와 간식에서 밀가루와 유제품을 빼는 것만 먼저 시작을 해보았어요. 면과 빵을 제한하고 간식에서 우유를 두유나 견과류 우유로 대체했습니다. 간식은 과일이나 고구마, 견과류, 생야채 등으로 바꾸었고요. 일단 조리할 때 자주 쓰던 버터를 기버터로 대체했어요. 이 기버터는 카제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로 조리를 하고요. 설탕 대신에 꿀이나 아가베 시럽, 스테비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우유를 제한한 대신 케일을 좀 자주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아서 아이들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칼슘은 멸치나 두부, 케일, 미역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까 싶어서 매일 먹이던 육류도 육류와 생선을 좀 더 골고루 먹이려고 했고요. 콩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늘려보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인데 호두와 아몬드 그리고 아마씨 같은 거를 먹게 했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단에 추가한 것은 알로에베라를 주스에 섞어서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알로에베라가 염증이나 해독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먹어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안 먹고 있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이걸 먹기 힘들어해서 저도 매일 먹이다가 가끔 안 먹이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로에베라를 아이에게 먹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요즘 저의 고민이긴 해요. 완벽하게 글루텐과 카제인을 제한을 하려면
소스 하나, 간장, 된장까지 정말 다 바꿔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있는 걸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보다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메뉴들에서만 제한을 했어요. 서서히 글루텐이 없는 재료들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적용해본 저의 식단을 아주 비루하지만 공개해 봅니다. 이렇게 2주간을 적용을 해보니까요. 매일같이 하던 재채기와 콧물 증상이 확실히 덜해졌어요. 테니는 매일 아침마다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을 되게 많이 흘렸었는데요. 재채기는 하지만 콧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피부를 가려워하면서 잠을 못 자던 테니가 단 한 번도 자기 전에 긁지 않았어요. 응가 냄새가 엄청 심했는데 냄새가 되게 깔끔해졌어요. 공기청정기 색깔이 늘 붉은색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기청정기 색깔이 바뀌질 않아요. 고장나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토피 증상이 심했던 부위가 발목 근처랑 엉덩이 아래쪽인데 발목 근처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고요. 엉덩이 주변은 아직 있지만 벅벅 긁지는 않아서 피가 나거나 딱지가 생기진 않았어요. 이전에는 늘 벅벅 긁어서 상처가 생겼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눈맞춤이 길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 눈빛이 좀 더 또렷하고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2주간 우유와 밀가루만 뺀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생각보다 좋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이 식단을 유지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고 영양이나 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하나씩 알아보면서 여러 레시피를 접해보는 중인데요. 절대 완벽하지 못하고 저는 되게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식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먹인 재료에 또 어떤 성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료를 다음에는 어떻게 응용을 하면 아이가 좀 더 잘 먹을지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기록하는 거는 여러 부모님들께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에 매일매일 남기고 있습니다. 되게 어떤 날은 막 반찬이 망한 날도 있어요. 막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반찬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다 과정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말 이 기록들을 하고 있고요. 제 식단 사진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진짜 요리 잘하지 않고요. 막 금손 엄마들처럼 예쁘고 막 하지 않아요. 두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숭덩숭덩 덩어리로 있고요. 사실 아이가 둘이니까 요리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요즘엔 둘이 너무 싸우거든요. 예전에는 욕심이 있다면 내가 쉬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을 바랬다면 지금은 그건 감히 바라진 않고요. 그냥 요리를 좀 할 시간이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메뉴들로 제가 직접 구성하려고 하는 정성과 그리고 조미료 하나까지 밖에서 사 먹는 메뉴와는 다른 재료들로 다 신경을 써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비주얼까지 갖출 수는 없잖아요. 애써 비주얼은 내면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주얼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그랬어요. 한 끼 정도는 라면으로 먹여도 된다. 한 끼 정도는 빵 샌드위치 먹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만 또 반찬 양만 잘 조절을 해두면 그냥 밥솥에 있는 밥을 떠서 있는 반찬만 식판에 잘 담아서 먹이면 되는 거니까요.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 한 반찬은 3일 내에 다 먹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테니는 정말 대단한 게 꼭 그날 한 반찬을 특히 좋아해요. 제가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것만 다 먹거든요. 뭔가 맛을 되게 잘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먹는 것은 귀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냥 몸에 칼로리를 넣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웬만하면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알약 하나로 필요한 영양소만 다 제공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살도 안 찌고 시간도 안 들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던 저 또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같은 칼로리여도 과자로 섭취하는 것과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제가 먹는 음식이 곧 제 자신이고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이 곧 아이를 만들어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비싸고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요. 내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뭔가 신선한 재료들을 선택해 또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이 힐링이 되고요.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먹는 또 시간조차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 일상의 어떻게 보면 보상 같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식사라는 것 또한 먹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힐링이 될 수 있겠구나,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먹고를 제대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제대로의 의미가 비싼 음식, 입에 즐거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과 사랑을 다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우리 몸과 그리고 마음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사실 배달 음식도 너무 많고 간편식들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너무 편하죠? 진짜 특히 배달은 최고예요. 저는 배달 너무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시키면 맛있는 음식이 집 앞까지 오죠. 하나씩 재료를 준비하는 거 사실 엄청 번거롭고요. 이게 더 일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배달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집에서 뭐 한번 해 먹으려고 하면 재료값이 더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둘이 되니까 테리는 아직 이유식 중이라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유식 재료를 반찬으로 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테리 이유식도 사실 처음에는 사 먹일까 했었는데요. 벌써부터 그렇게 사서 먹는 음식에 적응을 시키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생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테니도 이유식은 다 직접 만들어서 먹였는데요. 그렇게 먹였더니 시판 이유식, 뭐 시판 반찬 이런 레토르트 음식 입에도 안 돼요. 진짜 번거로워요. 밖에서도 대충 먹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제 사서 먹는 음식은 먹지 않지만 과자나 빵보다는 그냥 테니는 생당근, 뭐 오이 하나만 줘도 되게 즐겁고 행복해 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결국에는 끝이 있을 건데요. 그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음식으로도 좀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걸. 좋은 음식이란 게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너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라는 걸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고 또 좋은 상황만 함께하는 사람은 사실 결국 나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거. 정갈하고 건강한 나의 식사가 나를 살리는 것처럼요. 삶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서 분리수거에 엄청 예민해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애써보지만 매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지구에게 그리고 이 지구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일 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랬어요. 테니 엄마 하나 이렇게 신경 쓴다고 얼마나 바뀌겠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 하나라도 신경 쓰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갖는 편이거든요. 식단도 그런 마음으로 적용을 해보았어요. 밖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영원히 이렇게 식단을 아이에게 제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본인이 먹을 음식을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건강한 거고 이게 맛있는 것이라는 걸 아이 스스로가 알게 된다면 그때 아이 스스로가 선택하는 식단이 좀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스스로 건강하고 본인에게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거요.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식단에서 저희 아이에게 나쁜 것을 빼주려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의 일상에서도 많은 화학물질들을 좀 빼주려는 노력을 시작을 해보았어요. 아이에게도 더 좋은 무언가로 사실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들만 빼주려고 해보려고요. 엄마는 늘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지만 그 방향이 이제는 나쁜 것을 줄여주려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저처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좀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거나 느끼실까봐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도 가끔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엄마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되게 비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하지 않고요. 절대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여러 부분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초보 엄마일 뿐이고 되게 부족한 한 사람일 뿐이죠. 그냥 저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도 저런 방식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저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해보고 있는 방법들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